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자, K 잠수함, 우리나라가 핵폭탄 빼놓고는 무기를 제일 잘 만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K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의 상대가 독일도 아니고 스웨덴입니다. 원래 잠수함 하면 독일이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것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잠수함을 잘 만듭니다, 독일이. 자, 그런데 독일도 아닌 스웨덴한테 참패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지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내년에는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과연 우리가 수주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때만 해도 그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비약적인 K방산 수출을 달성했거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K방산으로 떼돈 벌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이재명 들어서고 몇 개월 만에 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기가 뭐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질 리도 없으니까 외교전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 원래 무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도 좋아야 하지만 다음에 이제 그 무기에 대한 어떤 AS라든가 내지는 또 그 이후에 또 협력이라든가 또 기술 전수라든가 여러 가지 신뢰가 뒷받침될 때 그 무기 수출이 되는 겁니다. 달랑 팔아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자유주장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즉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 관세 협상도 말이죠, 이재명 정권이 아니고 우파 정권이었다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조건에서 더 나은 그런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산산업마저도 이재명 리스크가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폴란드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든가 또 K방산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나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은 폴란드보다 7배 이상 큰 규모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지금 절충 계획까지 검토하면서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 수주 작업에서 우리가 스웨덴한테 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거 과연 우리가 세계 이 잠수함 사업을 갖다가 좀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겁니다. 폴란드 사업 탈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심지어 최대 12척입니다. 계약 비용과 30년간 MRO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놀라지 마십시오, 최대 60조 원입니다. 60조. 만약에 성사될 경우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계약 비용하고 30년간 우리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리라든가 내지는 또 ARS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애프터 서비스 비용까지 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60조 원인데 이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 원팀 컨소시엄은 독일 TKMS와 함께 적격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독일이 사실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폴란드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겁니다, 스웨덴한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스웨덴한테도 지는 나라가 이거 독일을 이길 수 있겠는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여기에 작동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물론 이재명 때문에 뭐 100% 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외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말이죠, G20에 갔으면서도 이재명이 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트럼프도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을 홀대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홀대를 하고 있고. 그럼 이재명이 이제 트럼프한테 홀대를 당하면요.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데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또 홀대를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스웨덴한테 밀려가지고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실패를 했는데 더 큰 사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무려 60조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그런 방산 사업이고 만약 성사만 된다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독일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방산 사업 그런 어떤 분야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 외교적 역량을 다 총동원하고 말이죠.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계는 폴란드 탈락으로 캐나다 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만은 안 되고 특히 방산 사업은요.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파는 거 이건 뭐 사실은 그 기업이 하면 되는 거지 국가까지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죠. 그냥 기업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신뢰라든가 내지는 또 국가의 어떻게 보면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것은 형식적 보증도 필요하지만 형식적 보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를 이제 국가를 믿을 수 있고 그 정권을 믿을 수 있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것도 정치적 신뢰 자산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아마 캐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폴란드도 그렇고 아마 K방산 사업이 좀 더 순조롭고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잠수함을 필두로 해서 그런 방산 사업도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재명 리스크를 갖다가 뭐 금방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싹 마치 눈 녹듯이 치워버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기업이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 자유우파 그 나라들 캐나다 같은 나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가 그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미국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때 좀 연주를 이용해 가지고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 사업이라는 건 하여튼 무기의 그 품질도 우수해야 되지만 외교 역량도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의원 외교 같은 걸 통해서도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우파의 그 대표 주자니까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독일하고 지금 이제 경쟁인데 독일도 뭐 그렇게 지금 사실은 뭐 트럼프한테 그렇게 아주 그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국이야 뭐 트럼프하고 아주 가깝지만 독일이 그렇다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찐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동원한다면 캐나다 프로젝트에서 외교적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실패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60조짜리 캐나다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강성태입니다.